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깊어지고 계시죠. 요즘 시장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그냥 가져가야 될지 뭐 그런 고민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전화를 저희가 메인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을 채택 받으셔가지고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하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1.02%대 코스피가 조금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조금 약간은 빌빌거렸다고 해야 될까요? 0.09%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양쪽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이 좀 특징이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올라오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올라가줘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텐데 이거 도대체 반등이 언제 나올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반도체 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좀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꽤나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뭐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뭐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또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보여지잖아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더 내려간다가 아니라 실적이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선반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락하는 종목에도 선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안 좋다고 할 때가 사실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좀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한 55,000원대 조금 안 갈 것 같아요. 55,000원 이상에서는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만 원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들고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이유는 얘가 이제 지수를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뭐 산타 랠리, 그러니까 연말 랠리가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해를 해보고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연말 랠리라던가 산타 랠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겁니까? 하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들을 형성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노벨 문학상과 관련된 뭐 한강림 관련주들이 뭐 이렇게 막 주가가 급등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오래갈 테마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예스24를 필두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제지 관련주들, 뭐 책 관련주들, 출판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K 컨텐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K 문학이 아니라 이제 K 컨텐츠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조금 바꿔 나간다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주가가 급등 나오는 현상들도 조금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예스24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올라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차트 모양만 보더라도 야 이거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겠구나. 정말로 내가 추가 매수를 해봤자 답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밑에서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점상한가 2번 올라오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는 추가 매수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도대체 언제일까 궁금했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추가 매수를 미뤄왔던 종목들을 했을 때 좀 유리한 과정들도 이제는 슬슬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테마가 아니더라도 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엮인다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지분 관련 싸움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보면은 이 기업이 이런 식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뭐 예림당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
예림당 같은 경우도 올라오기 전까지의 차트 모양을 보면요. 이거 올라오긴 하겠나 싶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완전히 바닥에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예상 밖의 이슈로 갑자기 급등하면서 막 치고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이 야, 내 종목 이거 탈출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가만히 냅둬봤자 뭐 답도 없겠다. 그래서 손절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야, 이거 추가하면서 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해서 매수도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예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쪽부터 해서 따진다면 지금 거의 한 120%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쪽에 아무리 높게 사셨다 하더라도 저가에 추가 매수만 좀 잘해놨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또는 그 이상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종목들이 예림당처럼 이렇게 급등을 막 2배씩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지금 시기가 반등의 어떤 조짐이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바닥에서부터 튀어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도 잘하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오히려 큰 효과,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는 것을 꺼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이 내 돈에 대한 얼마나 무책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종목이 좀 많다 한다 하면은 우리가 일단 방송 규정상 그리고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규정상 한 분당 한 종목씩만 봐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꽤나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일 계속 상담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 종목을 싸그리 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시청자분들은 그래요. 아, 저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했던 사람이 또 하네. 야,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맨날 상담을 하냐라고 하는데 뭐 그런 비난, 또 비아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굳이 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돈 벌고 내 돈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전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않을까요? 전화도 안 하고 방치하면서 돈을 잃고 있으면서 나태한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 시기가 있다면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이 추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니까 현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종목을 우리가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인지 아닌 종목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요즘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전화 상담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상담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있으실 거니까요.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드림텍이요. 다시요? 드림텍이요. 드림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1,000원에 10%요? 네. 네. 일단 드림텍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굳이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그래요? 비중이 뭐 10%라서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 비중이긴 한데 굳이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의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를 막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 한다면 올라올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할인을 받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할인을 안 할 때 사는 게 좋을까요? 할인 받을 때요? 할인 받을 때 사는 게 좋겠죠, 그죠? 이왕 옷을 네. 산다고 하면은 뭐 가을 맞이 할인, 뭐 겨울 맞이 할인, 뭐 이런 거 할인할 때를 노려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좀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는 거니까. 근데 내가 팔 때는 굳이 할인해서 파는 게 좋을까요? 할인 안 해서 파는 게 좋을까요? 할인 안 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도 좀 싸게 살려고 하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그 중점적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식만 하면은 뭐 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살려고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매수라는 관점은 무조건 싸게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라올 타이밍이 아니라 언제 사야 될까요? 차트 모양이 올라오는 타이밍이어야 될까요? 내려가는 타이밍이어야 될까요? 내려가는. 그래야지 싼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8,0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봐도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사실 슈팅 나오게 되면 얘는 뭐 12,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13,400원까지도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11,000원이라는 자리가 뭐 낮은 가격은 아닌데
뭐 서둘러 추가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대신에 얘가 만약에 8,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와 준다면 저건 이제 유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참기가 힘들죠. 저건 이제 조금을 매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 가깝게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쪽으로 막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은 뭐 충분히 올라갈 재료는 있다 생각을 하고요. 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내려온다면은 그냥 올라가도 수익은 낼 수 있으니까 그닥 어렵진 않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이거...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J 대한통운인데 네. 16만 8,616원에 부프로가 좀 안 돼. 10 얼마요? 16만 8,616원에. 엄청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예, 지금 주매를 한번 하는 시점을 놓쳐가지고. 맞네요. 이거 어떻게... 충분히 작년에 했었어도 됐는데 많이 빠져서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좀 내려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일단 사실 진짜 이게 주식이라는 건요. 한 번 타이밍 놓치면 그 다음 타이밍 잡기가 좀 많이 어렵고 시간을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매도 타이밍 너가 수익 나면 좀 팔아라. 그 타이밍 놓치고 나면 다시 또 수익 내서 팔기까지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매도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매수 타이밍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 뭐 했습니까? 상담 전화 좀 하시지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항상. 예, 작년에 그 상담 그래도... 전화를 좀 하셨으면은 추가 매수 해라고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이 아마 이야기해 줬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서는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해야죠.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에이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 돈이 걸리는데 자꾸 해야지요.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8시에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8시에 시작하면 7시 한 55분 그때부터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빨리빨리 하면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해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화를 하고 빨리빨리 내가 연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제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안 해야지 이래버리면은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상담을 안 받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짜 작년에 추가 매수를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님들도 추가 매수 해를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아마 뭐 수익 아니어도 본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게 내려왔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이렇게 충분히 빠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간다라는 어떤 좀 객관적인 어떤 좀 이 신호를 좀 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냥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다 빠졌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최근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가 이 저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좀 이렇게 중요한데 지난 전저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은 한 9만 원입니다. 근데 그 9만 원을 최근에 이렇게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아주 미세하긴 한데 잘 보시면 내려가고 있어요. 보이세요, 혹시나? 초록색 선으로 지난번에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끊는 지난 전저점과 이번에 쫙 자리를 보면 아주 미세하긴 한데 조금 내려가고 있죠. 그죠? 이런 자리가 일단 저점을 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점을 깨고 나면 더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는 이렇게 저점을 깼기 때문에 더 내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매수를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낫겠습니까? 더 내려가고 하는 게 나을까요? 더 내려가고 나서 그렇죠. 어차피 살 거니까. 어차피 지금 팔기엔 손실도 너무 크고 매도하실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산다 관점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다 하는 게 맞기 때문에 8만 원에 가깝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지난번에 8만 원까지 왔을 때 놓쳤던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그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한 번 놓쳤으니까. 그래서 떠난 배가 다시 올 때까지는 사이클이라는 게 중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클을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8만 원짜리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8만 원까지 내려올 때 이 종목의 상황이에요. 이 기업이 일단 지금도 돈은 좀 잘 벌고 있고 매출도 좋긴 한데 CJ 대한통운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물류잖아요. 택배. 쉽게 생각하면 택배잖아요. 그죠? 택배가 앞으로도 성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택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은 어쨌든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데 살만한 여력이 안 되면 택배 사용하는 양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마 선방은 할 수 있겠으나 일단은 그 소비 여력이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가 준다, 결국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는다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네. 택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폭발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해상 운임이라든가 뭐 이런 전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주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8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예상한 것처럼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만 원쯤 왔을 때 오자마자 전화해봤자 좀 더 기다리세요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8만 원 정도 자리 왔을 때 한두 달 정도 또는 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3개월 정도 지켜보자 말자 저희 방송 시간 딱 기다렸다가 7시 55분 되면 뭐 해야 돼요? 칼같이 전화 걸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 전화를 계속 걸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라도 이렇게 상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태하게 방치하지 말라.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전화를 다음번에는 8만 원쯤 왔을 때 한 3개월 정도 8만 원 좀 유지가 된다. 그럼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다른 전문가님들한테라도 일단 전화해갖고 일단 상담 받으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이제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자리가 어딜까요? 물어보면 상세하게 아마 다들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오쌤 16,000원에 5%. 12,000원에 15%요? 16,000. 16,000원에 15%요? 아니 5%. 5%요? 네. 네,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일단 16,000원에 5% 같으면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16,000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12,000원이다 보니까 추가하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종목을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추가 매수라고 하면 결국은 좀 많이 내려간 기업들이 이제 올라갈 사이클,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요.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는 상승세가 있으면 하락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든지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들 뭐 위로할 때도 안 되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면은 야,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거랑 똑같아요. 늘 잘 되지만도 않고요. 늘 안 되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아무리 뭐 내가 뭐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평생 드라마만 보고 사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드라마가 재밌다고 하더라도 평생 그것만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해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계속 좋아졌다가 또 흥미를 잃었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흥미를 잃었다가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다 보니까 한때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좋았는데 이제 별로 안 좋네라고 하면서 다른 데 또 눈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으면 내려갑니다. 한 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면 내려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그 올라간 사이클의 가장 제일 꼭대기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뭐 생각하시거나 뭐 잘못 대응하시면 내려가는 사이클 그냥 그대로 두드려 맞으셔가지고 저기 3,000원, 4,000원까지 물려버리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지금 뭐 지구가 아파서 겨울이 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겨울 오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혹시?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죠? 그게 네.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는 게 하락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주가를 맨날 주장창 평생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려가요. 주가라는 건 올라왔으면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많은 분들께 제가 추가 매수해도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 보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차례이기 때문에 좀 더 버티시고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의 초입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추가 매수 안 되고 지금 이제 16,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네오셈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 지금 돈을 잘 버는가 못 버는가를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올 이번 분기부터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쭉쭉 떨어지다가 매출도 이제 100억 이하대로 떨어지고요. 영업이익도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돈을 잘 버나요? 못 버나요? 돈을 이제 못 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높은 거고요. 네오셈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 막 급등 나올 때 얘도 그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검사 장비라던가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같이 올라왔는데 그러다가 지금 SK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반등의 포인트가 조금 만들어지다 보니 최근에 이렇게 조금 올라와 준 거거든요. 아마 이 상승세 얘는 그렇게까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한 13,000원쯤 됐을 때 손절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고요.
13,000원이 되었을 때 이제는 여기서 강한 슈팅, 지금 여기서 이제 흐름상 차트 모양상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강한 슈팅이라고 하면은 한 20%대의 상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올라오면은 한 14,000원쯤 될 것 같은데 아마 14,000원쯤 오면은 이제 힘들어서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슈팅 한번 나오고 밀릴 것 같기 때문에요. 슈팅 한번 딱 나오면 바로 그냥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좋고 14,000원대부터는 매도하자. 그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시면은 내리막길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세요. 지금 이건 제일 꼭대기 사셨네요. 네. 다음번에 감사합니다.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코고요. 미코. 12,500원에 20%. 12,500원 20%. 네. 네. 아, 안타깝네요. 제가 작년 7, 8월 달에 6월 달이죠. 작년 6월 달에 2차 전지 사시면은 계좌들이 다 이렇게 망가질 거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7, 8월에. 그럴 때 제가 비난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2차 전지가 좋다, 2차 전지는 미래가 영원하다, 뭐 에코프로 사야 된다,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뭐 금량 이런 거 사야 된다. 뭐 온 모든 사람들이 방송만 틀면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개미 무덤 될 것 같은데요라고 했다가 맹비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도 거의 근 1년 동안 2차 전지 상담을 하면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내가 좀 더 그때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좀 더 유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왜 갑자기 미코 이야기하다가 2차 전지 말고 2차 전지도 아닌데 왜 미코 이야기하다가 그 2차 전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미코가 어떤 기업이냐면요, 반도체 쪽이죠, 그죠? 네. 반도체 사업 부분, 뭐 연료 전지 부분 이렇게 있지만 반도체 쪽으로 엮여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올 6월 달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는 지는 해입니다. 반도체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그걸 따라온 다른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 사신 분들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 지금 뛰어나가서 놀겠다니요. 사지 마세요. 똑같이 작년 2차 전지 때가 또 떠오르네요. 제발 사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떨어지는 것도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아쉬움이 남네요. 제가 유명했다면 시청자님 이거 안 샀을 겁니다. 그죠? 네, 제가 더 유명했다면, 제가 좀 더 활동을 좀 더 잘했다면, 내가 화를 내지 말고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이야기했다면 호불호가 안 갈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나를 보는 시청자가 뭐 10만, 20만, 30만, 100만, 200만, 그 정도만 됐어도 적어도 2차 전지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상담을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안 해도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네요. 제가 유명하지 못한 거, 그리고 시청자님 저를 몰랐다는 거, 제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결국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고요. 앞으로도 어떤 종목이 유행을 하든 방송에서 모든 방송국에 나온 사람들이 전문가가 떠들어댄다, 이게 좋다고 떠들어댄다, 그건 반드시 지는 해가 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TV를 틀었는데 어떤 업종이 좋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고점입니다. 다시는 사지 마시고, 그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고수들이 들어가서 단타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칼날은 잡지 마세요. 지금 떨어지는 칼날 잡으셔서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비중은 20%라서 너무 많으세요 또.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네오센과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는 없이 탈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도, 미코라는 이 회사도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뭐 엄청 좋은 상황인가 하면은 그래도 아까 네오센보다 좀 나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가져가 보시되 네오센보다 좀 더 상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요. 아마 추가 매수를 안 해도 13,000, 14,000원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튀어 오르면 14,0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추가 매수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반등이 어느 정도 셀지를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보질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약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그냥 다시 또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이 돼버리거든요. 반등이 약하면요. 세야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휙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잘 가고 있는데 그걸 방향을 꺾어버리려면 핸들을 확 꺾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핸들 살짝만 꺾으면 그냥 차선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면서 차선만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확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확 꺾어서 14,000원까지 한 번에 확 올라가 버린다면은 좀 더 들고 옵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가 되는데,
지금 반등이 만약에 나오긴 나오는데 11,500원, 12,000원까지 올라오다가 빠져버리면요. 그냥 다시 또 그냥 가던 길 계속 갑니다. 8,000원대, 뭐 7,000원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추가하면서 할 거면 저 아래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등의 크기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못 봤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반등이 나갈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네오셈이 이미 먼저 나가고 있고 얘는 안 나가고 있으니까 따라갈 것 같은데 그 반등의 힘에 따라서 좀 더 홀딩을 하던가 팔아야 되던가가 결정 날 것 같은데 적어도 일단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약해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1,500원 넘어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뭐 가져가라. 반등이 약할 것 같다. 반등이 셀 것 같다. 이런 걸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네. 11,500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이거 전화 채택이 잘 안 돼요 하는데 될 때까지 하셔야죠. 그 뭐 한 번 한다고 그 기회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500원쯤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진단받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또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제가 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구미로 가게 되었는데요. 구미에 오시면 근로자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코보다 좀 더 시설이 좋다고 느꼈는데 어쨌든 오셔가지고 오후 2시까지 오시면은 저희가 구미 근로자 센터, 문화센터 2층 201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올라와서 원주로 갑니다. 원주에 있는 시티호텔 3층 세미나실로 가게 되는데요.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원주도 요즘에 생각보다 많이들 와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갈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면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을 66,8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뭐 다들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뭐 유튜브 채팅창에 이렇게 치실 수 있겠죠. 신규 상장주 사면 몇 년 고생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지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분도 이제 방송을 못 보고 유튜브 채팅창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채팅을 못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좀 적어주실래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결국 3년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3년 고생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창기에 빨리 정리하고 빨리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정리할 수 없는 정도의 구간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손실이면은 좀 아프지만 잘라낼까 하는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거를 가져가면 3년 동안 가져가게 되는 게 점점 골이 깊어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물론 시프트업이 앞으로 3년 동안 쭉쭉 빠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몇몇 개의 기업들은 여기서 버티다가 갑자기 급등 나와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몇몇 개의 기업들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 될지 아닐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이 기업의 이제 섹터를 보게 되면 게임 관련주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이게 지금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요. 요즘 그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 좀 힘들고요. 게임 관련주 중에서 신규 상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였던 기업들의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크래프톤을 보면 우리가 좀 약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크래프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초창기가 여기입니다. 자, 파란색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니까는
요 정도쯤에서 계속 머물다가 약간 올라가는 척하다가 밀려 내려가더만은 결국 이 종목도 3년 동안 올라오지도 않고 있다가 인제서야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상향해도 아마 저 때까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돈을 썼네요. 지난달에도 뭐 스킨 산다고 돈을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은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때도. 왜냐하면 비쌌거든요. 상장할 때 모든 기업들은 다 비싸요.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게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못 만든 게임도 아니고 잘 만든 게임이고 좋은데 비싸요. 그래서 항상 그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세요. 상장할 때는 일단 무조건 비싸다. 그래서 내가 이걸 상장하고 난 다음에 조금 빠졌으니까 사볼까? 아닙니다. 조금 빠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신 자리는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에코프로로 예를 들어 본다면요.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요. 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요 정도쯤으로 예상을 해볼까요? 한 여기 지금 사신 겁니다. 에코프로의 지금 초록색 선. 차트만 봤을 때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싶기도 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요 싶기도 한 자리지만 이렇게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온 자리죠. 이미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시프트업의 지금 현재 자리는 거의 똑같다. 그거를 뒤에 차트만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단편적으로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고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게임 관련주가 조금 버텨주고 있고 뭐 중국 관련 뭐 경기부양차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5만 한 5천 원, 6천 원 여기서 잘만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일시적인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본전 정리한다 생각하고 빠르게 정리하시고 3년을 버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신규 상장주 사지 마세요. 왜 사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7,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3%네요. 일단 추가 매수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리실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근질거리시는 거 버물리나 모기약 같은 거 바르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엉망입니다. 이런 걸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 이제 진짜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빠질 때까지 내버려둬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일단 왜 그렇게까지 내버려둬야 되는가? 내려가는 걸 샀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이클은 무조건 내려가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이클이 끝난 걸 지금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락세가 진행되죠. 최근에 여의도 불꽃축제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살짝 보긴 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가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나요? 끝났는데요. 가가지고 지금 돗자리 깔고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여의도 불꽃축제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올라온 때가 있었고요. 이제 내려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기다리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안타깝지만 손절하는 수밖에 없는데 손절하실 거면은 반등을 조금 줄 때 해야 되겠죠. 반등 나간다면은 여기서 반등 나갔을 때 아마 세게 못 갈 것 같아서 가봤자 한 6,500원 정도까지밖에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6,500원에서 한 7,000원쯤까지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은 매도하면 되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반등 없이 빠지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요. 쭉쭉 밀려가지고 저기 2, 3,000원대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서 내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좋은 기업이라서 사실 주가가 충분히 빠져준다면은 AI 관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안 플랫폼으로도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진입 시기가 남들보다 많이 빨랐던 거예요. 남들은 이제 2, 3천원까지 빠지면 우와 저평가다. 이 기업을 2, 3천원에 판다고 정말 좋은 걸 하고 사면 될 것을 뭐가 그리 급했는지 지금 먼저 들어갔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고통이고 손절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손실 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매수가를 보면은 다음 종목을 사시더라도 또 내려가는 종목을 이렇게 어설프게 사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깨진 손실이 그 상태로 다른 종목 가서 또 깨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종목을 들고 가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 살 현금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지금 자꾸 손을 댈 때마다 몰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반등 나가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00원에서 7,000원쯤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4,000원대 또는 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저 때는 이제 추가 매수의 가능성 그리고 메리트가 높아요. 저 자리까지 빠지면은 아니 폴라리스 오피스를 3,000원에 살 수 있다고? 야, 너무 사고 싶은데요. 구미가 당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빠지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그때까지 현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은데 현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요. 폴라리스 오피스를 지금 23%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23%만큼의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샀던 금액만큼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년째 팬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을 보고 판단할게요. 어떤 게 궁금하시죠? 네, 한국 BNC고요. 그냥 종목만 아니, 들어도 한국 지금 BNC. 벌써 화가 나는데요. 네, 6,040원입니다. 6,040원이에요. 매수가를 네.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데요. 비중은요? 지금 10% 정도인데 마이너스 한 11% 정도예요. 마이너스 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물릴만 잘 네. 사시잖아요, 그죠? 일단 네, 저는 저기 대형주는 다 4, 5년 전에 다 사가지고 물려 있어가지고 지금은 홀딩하고 있는데 차라리 대형주를 이걸-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 시기인데 자꾸 왜 새로운 종목인 아. 한국 BNC를 사셨는지 전 좀 그게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네. 최근에 시황 설명할 때 이렇게 네. 상담이 연결이 되면 그분만을 위한 상담을 좀 많이 하지만 시황 설명을 제가 남들보다 조금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상담받지 못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조금 이렇게 적용될 만한 코멘트가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상담을 받지 못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조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종목 사지 마라. 사봤자 물릴 수 있고 사봤자 안 좋다. 그리고 이미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느냐. 그 들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서 나와야 되거나 추가 매수를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종목 사봤자 어차피 물릴 거를 왜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느냐라는 조언을 제가 지금 한 몇 달째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너무 물려 있는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25%, 30%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용기도 안 된다고 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마이너스 30%, 25%가 아니라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3%면 추가 매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근데 특히나 네. 지금 들고 계시는 종목이 만약에 대형주라고 한다면 30% 내려갔으면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물린 건 30%지만요. 그 종목은 거의 한 50% 가까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10,000원짜리 종목을 갖고 있는데 7,000원이 됐다. 30% 물렸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 종목 입장에서는 3,000원이라는 돈이요. 한 7%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30% 물렸지만 걔는 47% 올라와야 내가 본전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네. 가고도 한 번 더 가야 되는 수준이니까 와 이거는 네.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 사봤자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경제방송이랑 뭐 상담방송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손을 들 때마다 물린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베스트가 되는데 자꾸 손을 네. 대려고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안타까워요. 그냥 물려있는 종목을 잘 어루만지고 추가매수 한다면은 오히려 그 종목을 네. 탈출시키고 거기서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 BNC를 매수하셔가지고 또 추가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또 늘어버렸네요. 이미 많으신데. 그러니까 네. 이미 종목이 많은데 또 하나를 또 늘려가지고 또 물리는 종목이 또 늘어났고 또 추가매수할 종목이 늘어났다면은 돈이 많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꾸 그렇게 일 벌리지 않는 게 네. 계좌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추가 매수할 자금을 여기다 써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네. 돈을 이제 또 어디서 마련하실 겁니까? 뭐 대출 받으실 겁니까? 이게 갖고 있는 문제라는 종목이, 거예요. 네, 갖고 있는 종목이요. 뭐 삼성 SDS, LG전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게 만드네요. 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네요. 그죠? 그런 네. 대형주들을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말이 이해가 좀 안 되시나 봐요. 아니요. 네, 이해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게 맞았다고요. 네. 그런 대형주를 사셨으면 더 손을 더 많이 가야 돼요, 원래. 중소형주야 네. 끼가 좋아서 튀어 오를 때 막 빵빵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좀 방치를 네. 해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대형주는 끼가 없다 보니까 손을 안 대면 썩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대형주 상담 받는 게 훨씬 더 좋았고 이런 거 안 사는 게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다른 이야기 하실 또 이야기가 또 있나요? 아마 4번째 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상담할 때 많이 오래 보셨으면 알겠지만 상대방 이야기 안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집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이야기를 아예 안 들어버리는데 팬이라 해서 조금 들어드렸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한국 BNC가 최근에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고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한때 너무 급등해서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 가지고 테마성으로 올라왔었긴 했는데 지금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좀 호전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위고비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제약에 대한 이야기들과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과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사실 한국 BNC가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가 얼마 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자리고요. 추가 매수를 굳이 한다면은 4,000원대 내지 3,000원까지 빠졌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시청자님께 제가 걱정되는 건 대형주가 많은데 이걸 또 추가 매수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나? 자꾸 골치가 아프네요, 계좌가. 그래서 저는 이거가 그냥 반등이 나갔으면 좋겠고 반등이 단기로 나간다면은 7,000원대 이상 올라오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실현하시고 실현하신 돈으로 새로운 걸 자꾸 사가지고 뭘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린 종목을 상담 받으세요. 들고 있는 거를 잘 정리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딱 냉장고 정리 생각하시는데요. 물건을 새로 사가지고 자꾸 집어넣어봤자 정리 안 됩니다.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있는 걸 정리하는 걸 우리는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죠? 네. 예, 여기에 또 뭐 새로운 물건 들어가면 깨끗해지겠지. 아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잡고 한국 BNC가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오게 되면 7,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빠지면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추가 매수할 종목 하나 늘리는 거지. 4,000원까지 빠질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이제 더 이상은 종목 늘리지 마세요. 네. 네, 그렇게 제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덕양산업 4,300원에 15%입니다. 덕양산업을 4,400원에 4,300원에 15%. 4,300원에 15%요? 예. 매수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1, 2개월 정도 됩니다. 뭐 일단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추가 매수할 자금이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있으실까요? 예, 예. 그러면 덕양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있고요.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 이쪽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조금 더 건재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 그러니까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만 모아간다 뭐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걸 왜 모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내려가는 걸 모아야 잘 됐을 때 팔아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저는 돈을 크게 많이 버는 게 좋다.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대신에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렸다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종목은 3,500원대에서 잠깐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포인트가 좀 보여지긴 하는데 3,500원에 맞고 올라가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바닥이라고 하는데 그 외바닥 때 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하지만 제발 외바닥에 속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외바닥에 속으신 것 같고 외바닥 말고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쌍바닥이고 쓰리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바닥에 속으셨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적어도 그 벌로 쓰리바닥까지는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3,500원을 맞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어진다면 3,500원짜리 3,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연락을 주세요. 그때 추가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쓰리바닥이 오는 그 자리쯤에서 판단을 해서 보통은 쓰리바닥을 맞고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는 게 좋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쓰리바닥 오기 전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쓰리바닥이 왔을 때 바로 추가 매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돼서 판단해 드릴 거니까 시청자님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은 그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시되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하려고 빼놓은 자금을 딴 거 사는 데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너무 그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려고 빼놨으면 그 돈까지도 덕양산업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DI고요. DI고요. 매수가는 27,900원이고 15%. 와. 네. 대단한데요. 야, 27,900원. 야. 그렇군요. DI라는 종목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96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상장돼 있으니까 약 30년 동안 상장돼 있는데
이 네. 27,900원이라는 가격 이상 올라갔던 게 딱 5일이거든요. 네. 아, 30년 동안에 5일 올라갔는데 그걸 잡으셨네요. 네. 야, 이거는 진짜 어디 사진 찍어서 어디 액자로 남겨놔야 돼요. 야, 내가 이런 고점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야, 이건 진짜로 저는 놀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투자하실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고점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끔 네. 상담 보면은 진짜 기상천외한 가격에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긴 하는데 또 충격적입니다. 이런 자리에 매수하셨으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손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 내고 나간다? 안 됩니다. 본전 나간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수익 나는 것도 본전 나는 것도 포기하시고 그냥 손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절 이제 어디서 조금 해가지고 손해를 최대한 줄여 나갈 건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못 들어갔어요. 주식은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뭐 대기업 회장님들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요. 전부 다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절대로 비싸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청자님처럼 비싸게 사버리면 이미 첫 단추부터 완전 다 꼬여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벌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뺏기든지 아니면 돈을 조금 뺏기든지 그냥 돈 뺏깁시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얘가 반등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나갈 것 같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얘가 좀 더 올라가 준다면 22,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힘과 SK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는 힘이 세다면 얘가 슈팅이 나와서 아마 재수가 좋으면 25,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재수라고 하는 말은 진짜 그냥 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이 DI를 아직도 2만 원, 22,000원, 25,000원이 비싼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이 많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싼지 비싼지도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야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들겠네요. 그게 이제 더 남아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나보다 더 바보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식에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름 자체가 그래요. 더 큰 바보 이론. 주식은 나보다 더 바보가 있어야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로 실제 이론이기 때문에 아니 시청자한테 바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으로 진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전 존재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사지 말라고 더 외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더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막아진다면 25,000원 갈게 24,800원까지 가겠죠. 지금 여기서 물은 타지 말고 그냥. 네, 그건 그런 거 최악입니다. 갈까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는 종목 추가하면서 잘못하면은 진짜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올라올 때 22,000원대부터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고 손실 각오하시면 되겠고 다음번에 이런 매매를 안 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사진 찍어놔서 경각심을 느끼세요. 내가 매수할 때 어딜 사진 찍어야 되냐면 사진 찍는다면 이렇게 찍으세요. 지금 여기 27,9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내려온 걸 찍지 마시고요. 어딜 찍어야 되냐면 요걸 찍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모양. 딱 올라왔을 때 요 모양 있죠? 네. 이걸 딱 찍어놓고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이 혹여나 이거랑 비슷하다. 딱 올라올 때까지 요 모양 있죠? 지금 TV 보고 계시면 딱 있죠? 지금. 네. 초록색 선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양. 아마 이런 모양새에서 사셨을 거거든요. 네. 내가 사려고 하는 그 순간 차트 한번 내 사진 찍은 거랑 딱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다 사지 마세요. 네.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면은 뒤에 이렇게 빠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것만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가 매매를 하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고가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것 같고 차트가 방금 보여드렸지만 고점을 찍은 차트에서 뒤에가 더 열려 있을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다 비싸고 남들이 다 좋다 하고 있을 때가 그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너무 좋다, 더 간다, 이거는 끝났다, 슈퍼 사이클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로, 가격으로 자꾸 비싸다 싸다를 평가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비싸고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게 싸구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주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강연에서 진짜 잘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미에서 오후 2시에 근로자 문화센터, 그리고 일요일은 원주에서 오전 11시에 원주 시티호텔에서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제발 비싸게 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슈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